벌써 12년째 계속되고 있는 참사가 있습니다. 바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입니다. 정부가 어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136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습니다. 특히 관심이 집중된 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암 발생을 인정하느냐 여부였습니다. 정부가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. 오대성 기자입니다. 7년 전 폐암 진단을 받은 조인재 씨. 폐 일부를 절제한 뒤 지금은 요양 중입니다. 비흡연에 평소 건강했던 터라 폐암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. 가족력 전혀 없고 그리고 담배도 남편도 안 피웠고 저 또한 뭐 흡연이라고는 산에 다니고 운동하는데 다녔고. 조 씨는 다만 직장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3년 동안 노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엔 폐암을 일으킬 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고 피해 신청을 냈습니다.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. 가능성 희박, 판정 결과에서 인과관계 없음. 그냥 그렇게 나왔더라고요. 10원 한 장 받아본 건 없어요. 지원은 없고. 묻어두고서 있었지만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. 그 과정이 받아들이기가. 살균제 독성과 폐암 간 인과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환경부가 그간의 입장을 바꿔 비록 다른 사례지만 인과를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.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던 30대 비흡연자 남성이 폐암에 걸려 사망한 사례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. 그동안 연관성을 입증하는 여러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. 오랜 기간 동안 피해 인정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서는 폐암 피해 구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우선적으로 전문 소위원회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폐암 피해자부터 관련 단체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피해자 개인별 심사 대신 폐암에 대한 포괄적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신속 심사를 요구했습니다.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예년에 그랬습니다. 막 4년, 5년 걸립니다. 역학적인 또는 독성학적인 기전이 밝혀진 경우에 신속 심사 질환으로. 환경부는 나이 어린 비흡연 환자를 우선 구제하겠다면서도 유전 등 다른 요인으로 폐암에 걸릴 수도 있다며 신속 심사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.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.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건 폐암뿐만이 아닙니다. 여전히 피해자들은 다양한 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한 연구팀이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가 폐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췌장 등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어서 김진호 기자입니다. 가습기 살균제는 950만 개 이상이 팔렸습니다. 하지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피해자는 5천 명 수준. 피해자들은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로 인정되는 질환은 폐 위주로 한정돼 있습니다. 폐질환과 호흡기 질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그 많은 피해자들이 피부라든가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가장 약한 게 있어서 이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쓰였던 염화벤잘코늄이라는 물질이 폐 외의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물질을 쥐에게 흡입시켰더니 하루 뒤에도 폐는 물론 심장을 둘러싼 심장 근육과 부신, 췌장에까지 남아있는 게 확인됐습니다. 염화벤잘코늄이 호흡기 흡입으로 체내에서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처음으로 입증한 연구입니다. 이 물질은 90년대 후반부터 2003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됐습니다. 모두 180만 개가 넘게 팔렸습니다. 참사는 단종 8년 뒤인 2011년 알려졌기 때문에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피해 사실과 원인을 몰랐던 사람들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. 급성으로 영향을 받은 폐 손상만 규명이 된 거고 인정질환에 대한 규명 작업은 이제는 겨우 한 반 정도만 됐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이후에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인정 기준이 넓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. 폐암 연관성만 해도 참사 12년 만에야 인정된 만큼 다른 질환에 대한 연구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.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.